안녕하세요, 한근태입니다. 기업이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니 해도 지속적인 성장, 계속해서 성장하는 기업, 바로 그걸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꾸준히 탁월한 실적을 올리는 그런 조직, 오랫동안 살아남는 그런 조직, 여러분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런 지속적인 위대한 기업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장수기업과는 약간 별개의 문제입니다. 장수기업 혹은 아주 존경받는 그런 기업조차도요, 장기적으로 높은 주가 수익률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탁월한 기업, 비전 있는 기업, 그런 얘기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성공 비율을 배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퇴보와 쇠퇴를 피할 수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성공은요, 일시적이고 한때 잘 나가는 기업도 그 다음에는 주춤거립니다. 이유는 뭘까요? 바로 혁신을 통한 경쟁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를 움직이는 힘은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사고방식입니다. 한마디로 혁신이란 것이 자본주의를 움직입니다. 일부 기업은 혁신을 도모해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그렇지 못한 기업은 망합니다. 그러다 보니 탁월한 실적을 내던 기업이 퇴보하는 것, 이건 당연한 거죠. 혁신을 못하면 퇴보한다는 거죠. 책에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은 대개 초우량 기업에 적고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 비즈니스 성공을 위한 불법의 공식 4+2,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이런 책을 많이 읽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방대한 연구와 자료 분석으로 베스트셀러를 만든 책입니다. 비즈니스에서 성공하고 싶은 사람은 이런 책을 많이 봤죠. 열광했죠. 하지만 그렇죠? 이런 책을 저술하는 데 사용한 데이터에는 그렇죠?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 자료는요, 사후적 회고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이후에 회고하는 겁니다. 기업의 발표 자료, 비즈니스 언론 기사,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자료는 대개 성공 기업은 언제나 규율이 있고 집중력이 강하다, 이렇게 기술합니다. 반면 패자 기업은 경직되어 있고 무능하고 산만하다고 평가합니다. 그리고 간단한 성공 원리를 따르면 어떤 기업도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실적의 상대적 성격이나 경쟁자를 앞지르려면 계산된 위험을 선택해야 한다 하는 점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인 평가를 받으려면 정체된 기업은 여러 가지 대안을 세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언제까지 토론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비즈니스에서 성과를 내려면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무언가를 택해서 움직여야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성패라는 것은 항상 경쟁 환경, 치열한 경쟁 환경에서 결정됩니다. 일을 그냥 열심히 한다고, 그렇죠? 열심히 한다, 일을 잘한다, 그래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경쟁자를 늘 신경 써야 합니다. 내가 잘해도 경쟁자가 나보다 잘하면 실패합니다. 의사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즈니스에서 내리는 전략적 의사결정은요, 아주 굉장히 매우 불확실합니다. 그렇죠? 알기 어렵습니다. 이게 성공할지 실패할지. 이유가 있죠. 첫 번째, 고객과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제품을 낸다, 꼭 고객이 반드시 사는 거 아닙니다. 고객들이 내가 낸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이걸 받아들일지, 이거 얼마나 가격을 지불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전에 시장 조사를 하지만 사실 불확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둘째, 경쟁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고객을 정확하게 예측하더라도요, 경쟁자의 행동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경쟁자가 우리 회사의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 애쓸 때는요, 게임이 더욱 복잡해집니다. 내가 이런 제품을 내면 경쟁자도 다른 제품을 내는 거죠. 때로는 경쟁자가 아주 혁신적인 제품 혹은 서비스를 앞세워서 시장에서 크게 앞서 나가기도 합니다. 나도 열심히 했지만 경쟁자가 더 열심히 한다. 그러면 내 기업 망하는 거죠. 셋째, 기술 변화입니다. 대다수 산업에서 기술 변화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략적 선택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천하의 노키아, 천하의 닌텐도가 어려워졌습니다.
2, 3년 전만 해도요, 그 기업들 벤치마킹에 나가던 기업입니다. 그 회사가 뭐 잘못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빠른 기술 변화에 약간 늦었을 뿐입니다. 그 원인이 참 그런 참 원인이 참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신제품에 투자해도 신기술 공격, 우리가 개성을 해도 신기술이 공격을 하게 되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내적 역량의 불확실성.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것도 위험을 초래합니다. 여러분, 기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련의 조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정확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리 경험이 풍부해도 새로운 전략 방향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잘해보자, 그런 건 전략이 아닙니다. 몇 가지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집중해야 합니다. 거기에 경험과 자료를 분석해 활용할 때는 후광 효과를 최대한 배제해야 합니다. 약간만 방심하면 성공 기업은 모두 실행을 잘하고 실패 기업은 모두 실행을 제대로 못했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사실 지속적으로 모든 것을 올바르게 처리하고요, 실패하는 경우가 무수히 많습니다. 열심히 하고 모든 것을 원칙대로 따랐지만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죠. 우리는 간단한 성공 원칙을 바라죠. 몇 가지만 쫓아가면 반드시 성공한다. 하지만 현실 세계는 훨씬 복잡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은 새로운 도전자를 불러들이죠. 일부 도전자는 기존 회사보다 더 큰 위험을 감수합니다. 성공을 보장한다는 성공 원칙은 마음이 혹하죠. 하지만 허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